매주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따끔한 일침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일침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해야 될 말들이 너무 많아서 네, 하나씩 조금만 얘기를 좀 네. 해보면 탄핵 청문회가 금요일 날 있었어요. 네.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증인들은 불출석했고 좀 전에 저희가 최재형 목사님하고 말씀 많이 나눴었는데 최재형 목사님 등 여러 증인들은 또 있었습니다. 특히 인사 개입 의혹도 있었고 저는 충격적인데 뭐 밤에 카톡 내용도 공개가 되고 이런 부분 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형 목사 두 분이 주고받은 카톡 거의 뭐 1년 반 정도 서로 연결했던 사이인 것 같은데 놀랍죠. 내용도 놀랍고 그리고 그러니까 야밤에 시간이 뭐 새벽 3시 뭐 이럴 때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주고받는 것도 보통 우리가 카톡 저도 친한 사람하고 카톡을 해도 보통 2번 이상 더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다음에 오케이 받고. 전 저희 아내랑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저는 남편하고는 잘못된 건가요? 아니 남편하고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예, 근데 누구하고 이렇게 뭐 할 때도 확인차 뭐 하고 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대화하듯이 오간다는 거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해석은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는 인맥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것 같고 그 수단이 카톡과 전화이신 것 같아요. 텔레그램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인맥 관리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건 것 같아요. 끊임없이 본인을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잖아요. 본인이 전혀 결백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놀라운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간질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저는 그거에서 조금 많이 놀랐는데 아니 뭐 특별하게 이쪽에서 물어보질 않아도 가령 뭐 조국 당시에 민정수석은 어땠고 법무부 장관은 어땠고 유시민이는 무슨 생각을 했고 아니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과연 그게 김건희 여사 혼자만의 생각이었겠느냐? 과연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했던 거 아니냐. 같이 한 거 아니냐. 대선 후보일 때도.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아주 석연치가 않은 거죠. 그건 아주 안 좋은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안 좋죠. 요사스럽다고 그럽니다. 옛날부터 특히 여자가 그렇게 이간질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요사스럽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계하고 그러죠. 뭐 여자 남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눈에 띄는 게 또 인사 개입 정황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저희 최재형 목사님 말씀 더 있는데 더 공개 안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니까 저희가 뭐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뭐 JTBC에 제보가 돼 있다. 곧 뭐 보도할 거다 이런 얘기인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은 금융위원 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장차관 자리 비어 있으면 뭐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담당을 했던 법무부 장관하고의 또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의문이 되죠.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학력이나 경력 같은 그냥 자기 개인적인 좀 돋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다. 이런 거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대선 캠프에도 뭐 좀 개입한 것 같고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서울의 소리 이명숙 기자하고의 뭐 7시간 통화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게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집권하고 나면은 내가 집권하면 뭐 이런 얘기를 당시에도 했던 바와 같이 지금은 이제 국정에 특히 인사에 많이 개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소속이 돼 있고 대통령실에도 이른바 비선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몇 명이 이미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몇 명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 공보, 인사, 또 공직기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게 이렇게 끊이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더 불행한 사태로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자, 김건희 여사 뭐 검찰 출장 조사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돼요. 이것도
출장 조산직에 뭐 조사를 받으러 간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대리 사과를 했다. 또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 의혹은 다른 지금 명품백도 있지만 최상병 사건도 지금 거기도 지금 뭔가 걸려 있죠. 걸려 있는 것 삼부 토건까지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른바 구명 로비하고 예. 그다음에 삼부 토건하고 다 걸려 있는데 근데요. 네. 김건희 여사는 이건 정말 문제인 게 모든 걸 사적으로 이걸 처리를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소환한 것도 공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경호처 공간으로 와서 그 사람들 핸드폰까지 다 뺏어가면서 했다는 게 굉장히 사적으로 처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요, 이건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아니면 부속실이 있으면 부속실에서 이런 걸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변호인이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영상으로 찍힌 게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사과를 했다라는 게 어떻게 이거 보세요. 검사한테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변호인이 대신 얘기하잖아요. 또 이상해요. 삼자를 통해서 이걸 사과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싶어요. 점점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본인이 비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점점 일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냥 와서 포트라에 서서 했으면 다 될 걸 갖고 괜히 또 불러서 하고 또 대리사가 등등 여러 가지 계속 놀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을 우롱을 해도 이렇게 우롱을 할까? 그리고 권력을 이런 식으로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정말 부적절하죠. 지금 청문회는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김건희 여사 등등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 안 하면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동행명령권 같은 게 있으니까.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쪽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탄핵 청문회, 네. 그 다음에 그 무슨 청문회였죠? 그거 입법 청문회. 네, 입법 청문회. 이렇게까지 하고 났을 때 여기서 이제 오는 한계가 지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한계는 당사자들을 불러서 제대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여기에 김건희, 최은순 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비서실에 관련된 사람들도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모든 게 비서실이나 국방부나 여기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종호 분명히 굉장히 유력한 증인이 네. 이종호도 나와야죠. 그리고 아마 삼부통원에 관련된 아니면 주가 조작에 관련된 사람들도 불러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정조사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조사- 특검을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특검을 한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특검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 거부하는 거 행사하니까, 아니까. 거부권 그러니까 지금 행사하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의원으로 오래 계셨으니까요. 국정조사 뭐 발의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하려고 걸리지 마음먹으면 않나요? 금방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걸 야당이 합의를 잘 안 해주겠죠. 본회의도 가야 되고 뭐. 근데 야당이 잘 합의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신경이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신경이가 있더라도 이거는 국회의장이나 이런 뭐 하여튼 요 과정이 네. 몇 번이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지금 문제점 인사청문회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례적으로 사흘간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문회 뭐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징그럽죠. 징글징글합니다. 예, 정말.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거는 정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른바 사상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극우적이다. 네.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폐륜적인 게 문제잖아요. 가령 5.18이라든가 네. 세월호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뭐 위안부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답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왜 답을 하면 아니 대체를 안 왜냐면 하죠? 폐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희생자를 인정 안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공인으로서의 네. 도의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건 수사까지 들어갈 사안이에요. 이른바 카드. 법카의 네. 여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법카뿐만이 아니라 법인 차량 유용한 거며,
그다음에는 뭐 지금 최근에 저기 한 해외여행 거는 갔다고. 해외여행 갔다 예. 마지막에 업무 뭐 이것까지도 중에. 예. 있는 거니까 이거는 수사가 들어가야 될 상황 아닌가요?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적이 MBC도 말이 그렇지만 공적 기관이잖아요. 엄청 예산도 많고. 그럼 다 보고 있을 건데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지금 법카의 한도가 200여만 원 넘어갔죠. 넘어갔죠. 그걸 2배를 넘어갔다고 넘기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예. 쓰게끔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유용하는 걸 MBC는 왜 가만 내버렸던 가만히 거야? 있었죠. 그것도 권력 때문에 그랬나요? 아,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2018년 전이더라고요. 예, 옛날 일이니까. 그러니까 2018년 전이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아닌가 뭐 이래서 그래서 그런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진숙 지금 후보자가 아마 다시는 공직에 갈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살았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돌아서 선출직이 아닌 또 임명직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아, 보는데요. 그것도 아닌가? 아니 왜냐하면 다시는 공직하지 않겠다 그러는 게 당시 뭐 저기 공직하겠다 국회의원 나가겠다고 여러 명 정치 활동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치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올 지금도 저는 정치 활동하고 하고 있다고 있다. 생각. 예. 지금도 문제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 가지고 만약 문제가 돼가지고 네. 탄핵당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희생됐다라는 걸 가지고 아. 또 다음 국회에 또 나오거나 뭐 선거에. 운운하고 또 그럴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런 거 그다음에 요번에도 법카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할 때도 가령 빵이라든가 네. 이런 게 뭐 빵 뭐 깡을 했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혹시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가령 뭐 선거에 관련된 사람이나 이런 거에 쓴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죠. 근데 본인이 계속 자료 제출 거부하니까 뭐 네. 확인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 건이나 저기 이진숙 이진숙. 건이나 본인이 저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감추고 그러면 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대통령도 특검 거부하고 그러면 특검으로 해야 하는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본인에 대한 거. 지금 이 정부의 특색이 너무 여기에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 하기가 제가 앞에서도 여자라서 뭐 운운하는 거 좀 그러 하는데 이진숙도 여자 아니에요. 예. 아니 왜냐하면 왜 여자들이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사적인 유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뻔뻔하게 그거를 덮고 권력으로 덮으려고 하느냐. 예. 이건 굉장히 문제다.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방통위 지금 부위원장 공석인데 여기 또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분 또 하여튼 뭐 되게 권익이 있다 같은 거 뭐고 판사 출신입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률가 출신 부위원장까지. 예. 아니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송 장악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방통위에 위원이 하나도 없는 영명입니다. 상태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대통령이 조금 더 중립적인 네. 그러니까 학술가라든가 이런 중심의 방통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도 이 절차에 따라서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추천하는 사람을 국회를 통해서 임명하고 그렇게 하는 이렇게 게 해가지고 하면 네. 되는 걸 갖다가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게 말도 아니 지금 이 정도쯤 되면은요 네. 우리가 예전에 김행 장관 때도 봤지만 김행 장관은 그때 사퇴했던 이유가요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네. 사퇴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1%만 나와도 계속 한다. 이제 선거 없으니까 막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자, 답답하고 뭐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MBC를 장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명 가지고 박문진 교체하고 그 박문진이 이제 사장을 MBC 또 사장 할 테니까 교체하고 그거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은 2명이 돼가지고 만약 뭔가 결정을 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탄핵이 또 금방 들어갈 거예요.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지금 이진숙을 혹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더라도 얼마 안 갈 사람이다. 이건 뭐 탄핵도. 다들 알고 있는데 탄핵하고 또 추천하고 이거 계속해서 할 거예요. 답답합니다. 하여튼.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고집스럽고 네. 완고하고 편견에 가득 차 있고 본인이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떤 악명이나 어떤 오명을 가진 사람도 거기다 갖다가 꽂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다시 문제되는 또 국회에서 제3번 특검법 이것도 대통령 제2요구권으로 재표결됐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네. 194대 104에 나왔는데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가 뭔가 이게 여당 이탈편이 지금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3-4개 있는 것 같은데 표기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이고 참 뭐 어쩌다가 나와서 근데 이번에 예. 무효표가 하나가 나온 그 거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뭐가 저거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의원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실수를 합니까? 의도적인 실수일 거라고 의도적 생각해요. 실수다? 저는 예. 무효가 나온 건 의도적 실수라고 전 봅니다. 일부러 찍든지.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가부를 모르면 한글로 써도 되거든요. 그렇죠. 가짜 붙자 모르면 한자 모르면. 그러니 그렇게 저거 하니까 그거는 뭐 확실히 흔들리는 사람이 내부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흔들리는 사람이 가령 뭐 안철수 의원은 뭐 본인이 찬성했다고 했다고 하니까 얘기하니까 그런데 똑같이 안철수 의원하고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뭔가 내부에서 이렇게 놔뒀다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막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끝나고 난 네. 다음 날 아니에요. 직후입니다. 바로 직후. 직후니까 더군다나 안에서 흔들리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제3자 추천하는 네.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게 변동 상황이 있을 여지가 보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한동훈 지금 당대표가 됐고 첫 어떤 일이 지금 이거 특검법 재표결 부결시킨 거라면 이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3자 추천한 본인이 어쩌면 공약했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저기 한동훈 만약 예. 한동훈이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예. 이른바 본인이 항상 강조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거를 해서 본인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면 꼭 해야 될 때고요. 해야 될 거다. 만약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하듯이 원내 이름 원내다 이러면서 대표는 아무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에 굴복한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만약 굴복한다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의 정치적 생명은 점점 짧아지는 거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는 요거 하나만이 아니라 좀 김건희 특검법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지 이게 이제 임계점이 오는 때가 와요. 지금 막 점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예.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법 처리지만 당장에 눈에 띄는 부분은 정책위 의장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요게 이부 정점식 의원은 뭐 아주 유명한 직계 친윤 의원으로 검사 출신 아주 직계입니다. 이제 9명의 최고위 중에 다수를 누가 점하느냐 정책위 의장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요 당직 인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정점식 위원장은 당연히 네.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게 맞는 바꿔야 거고요. 되는데. 그리고 위원장 권한으로도 이거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건데. 아직도 친윤의 네. 그립이 예. 뭐 용산의 그립이 아직도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 돌파를 못한다. 위원장 자격이 있어요 어디? 그러면은 그지 않았습니까? 정치 여장은 바꿔야 된다. 네. 근데 실제로 당연히 당 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당직자 임면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내랑 똑같은 내랑 생각이 같은 사람 뽑는 게 당연한 건데. 아니 인사에 대해서는요. 예. 그리고 이거는요. 저는 이거 정당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도 아하. 이거는 뭐냐면 항상 바뀌면 당연히 사표를 씁니다. 정책위 의장 바꿔야 된다. 그래서 새로 저기 하면서 하는 건데 원내대표야 의원들이 뽑은 사람이 그거 그럼요. 바꾸긴 어렵겠지만 그렇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바꿔야 된다. 그럼요. 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대표를 뽑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새로운 리더십을 네. 보여달라. 근데 지금 용산에서 그걸 꽉 틀어지고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거든요. 네. 특검법을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인가 아닌가. 이거 최고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논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마지막에 첫 시험대가 되겠네요. 그럼요. 아. 그러면 표결까지 가면은 아하. 이게 뭐 9명 중에 5대 4가 될지 네. 4대 5가 될지 그렇죠. 이거 가지고서는 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한동훈 배포가 어느 만큼 한동훈 위원장의 배포가 어디까지 가는지 여기서 시험대에 오른 시험대가 겁니다. 될 것이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마 이게 첫 번째고 뭐 특검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줄이 있어요. 계속 있어요. 당 대표가 어떻게 이걸 처리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당 대표 경선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90% 정도 압도하고 있는데, 자, 지금 최고위원 경선이 민주당 좀 재밌다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김민석 후보가 아주 1등으로 좀 네, 잘하고 이번 있습니다. 2주차에서는 1위로 올라섰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1주차에서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른바 정봉주 원외 돌풍 예. 때문에 여러 우려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우려 표시를 또 방송에 나가서 하기도 했고 했는데 그래서 많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용기 있게 예.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근데 저도 당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정봉주 위원은 사랑한다. 네. 근데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민석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유력한 당대표 네. 후보가 또 신임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신임을 하는 모습이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이 된 거에 대해서는 예. 조금 뭐 그렇기도 한데 마땅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변수로 마지막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사실 지금도 아직 한 40% 절반까지 아직 안 됐. 예, 절반. 앞으로 지금 네. 충청 있고 이제 호남 충청 끝났고 호남하고 호남이 남아 수도권 있어요. 서울이거든요. 매우 중요하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순위가 5, 6위 순위도 바뀔 것 같아가지고 지금 5명 지금 뽑는데 그러니까 예. 2강 4중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4중 사중이 또 중에서 중요해요. 또 고만고만해요. 또 예.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뭐 막 엎치락뒤치락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예측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예측 안 하시겠다. 저 지난주에 했다가 맞아요. 제가 뭐 칭찬도 받고 네. 비판도 받고 그래서 예측까지는 그렇고요. 다만 이제 다들 그 네.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안정적인 리더십이 구성이 됐으면 네. 좋겠다.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게 바로 반영이 되는 거. 김민석 뭐 후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준호 후보라든지 4등, 6등 하다가 한 2등, 5등으로 네, 올라섰던 네. 거 봤을 때는 네. 당원들이 좀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알 수는 있기는 없지만. 분명히 왜냐하면 그게 뭐 네. 저기 SNS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고 예. 뭐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영향이 갈 겁니다. 네. 이제 호남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해고록 지금 또 원고 일부를 또 수정했더라고요. 막 아마 논란이 됐던 그 부분 같은데 대통령실은 또 좋다고 반기는 모양새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인이 그런 거 하셨으면 고치시겠어요? 예. 저는 그리고 내용을 실제로 보면은요. 예. 고친 거나 안 고친 거나 내용은 메시지는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한 것 뿐인데 네. 뭐 두 가지로 예측이 됩니다. 뭐 그러니까 압력을 좀 받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압력을 받으셔서 네. 스스로 또 김진표 의장님이 또 그런 점에는 좀 굉장히 또 좀 정서적으로 좀 취약하신 편이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러니까요. 아이고, 정치인이시잖아요. 참네. 이제 원로시고. 네. 그런데 뭘 바꿉니까, 그리고 그거를. 뭐 그거 보면은 지금 이준숙 그 후보 저기에서도 알고 보이듯이 예. 이태원에 대해서도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극우적인 시각들이 많잖아요. 이진수 후보랑 뭐 맥락상으로는 그 음모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예. 굉장히 똑같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픽한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편향성에 대한 거는 오히려 이걸 고침으로 해서 네. 고침으로 해서 사실은 더 그러니까요. 깊어지는 거 아닌가요? 또 보도되고 또 한 네네. 번 더 주목받는 효과가 글쎄 아닌가. 말이죠. 아유. 일부러 김준표 의장이 고쳤나요? 네. 아니 뭐 그게 예. 출판사에도 이런 거는 출판사에 그렇죠. 굉장히 압력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네. 출판사에 대한 압력, 그다음에 저자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김진애 의원. 네. 아이고. 따끔한 일침. 오늘 너무 이번 주일 또 어떻게 될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 이렇게 주가 더운데,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네. 제발 좀 짜증납니다. 우리 너무 덥게 시원하게 하지 좀 마세요.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안 될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